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지털 시대 성공 행복 비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챗 GPT 시대입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 사이버 시대가 왔습니다. 이 변화된 시대에 창조적인 변동 역군으로서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죠. 핸드폰 하나 사용하더라도 그걸 볼 줄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또 사이버 시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지내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상급 공무원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시험 봐서 합격해서 행정 분야로 석사하게 됐습니다. 행정학 석사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는 서울대학에서는 이제 위탁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직에 그때 이제 고급 간부로 있어서 단국대학에 와서 단국대학은 야간에 또 공부할 수가 있어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가 또 세운 기독교 대학이죠.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공부하러 간 바 있습니다. 그 공직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충영교회에서 또 선교를 위해 세운 기독교 사이버 대학입니다. 세계 사이버 대학의 총장으로 또 오라고 저에게 요청이 와서 총장을 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이버 총장을 하면서도 선교학과에 특히 이제 선교 전략 과목이라든가 또 제가 북한 행정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한 과목을 직접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너무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 지난날을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총장도 꼭 강의를 맡았어요. 사이버 시대 처음 사이버 대학이 20개 대학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사이버 대학 20개 대학 중에 원격 대학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20개 대학 이제 그 원격 대학 협의회 이사 교로 7개 이사 대학이 있었는데 이사 대학으로 선임이 되어서 제가 이사로도 나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또 사이버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러한 문제도 논의하면서 이제 제가 가서 축사도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그 법률 문제 행정 문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함께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사이버 시대에 귀중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저희 사이버 대학은 뭐 다 사이버 대학이 그렇습니다. 방송실처럼 교육을 또 강의한 내용을 제작을 하도록 완전히 방송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도 이제 KBS, MBC, SBS 방송을 오래 나가다 보니까 PD가 있고 아나운서가 있고 또 그렇게 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나운서들하고 이제 KBS, MBC, TV 방송을 또 많이 했고 또 PD들이 이제 그 제작 원칙에 따라서 제작을 하게 되면 또 거기는 저희들은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말씀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버 대학도 이렇게 인터넷 전문 우리 교수 또 교직원들이 바로 앞에서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PD와 똑같이 이렇게 손짓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제가 앞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또 시간 내에 맞추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질의응답도 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전 세계 인터넷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사이버 대학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많이 듣지만 또 외국에서도 듣고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이버 시대 또 사이버대 총장을 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또 사이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특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지털 시대 선곡 행복 비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당시는 인터넷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직원들은 전문가였죠. 교직원들은 교수나 또 거기 담당 교직원들은 아주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만 앞에서 하고 그 강의가 인터넷으로 전부 나가는 거, 또 인터넷으로 강의가 이제 그 듣고 또 시험도 보고 또 채점도 해서 점수도 매기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전체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20%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한 수만 명이 또 모여들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또 교통 좋은 곳에서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제가 또 오프라인 교육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또 실수도 해봤는데 그때 했던 게 너무 보람있어요. 그래서 사이버대 총장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단체죠. 행정사가 이제 그 자격을 2013년도 1회로 자격을 받고 1기로 교육을 받아서 2014년도 바로 행정사, 소망 행정사 사무소도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행정사 교육도 하고 또 행정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 또 행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행정에 관해서도 제 강의 시간에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제가 이제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강의하지만 디지털 행정. 이것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또 3차 인쇄 나노 기술 등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반적인 이런 강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주장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 초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장 생성 시대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 후반 전기 동력 시대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20세기 중반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바로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부터 인터넷이 시작이 됐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사이버, 또 AI, 또 챗봇,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제가 이제 행정, 법률 강의도 구급공무원 또는 이제 국가전문 자격사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행정부 로드맵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또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하고 또 인공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행정구현,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안전사회를 선도하고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정부 공동활동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챗 GPT 사용하기 위해서 문자, 음성 답변, 또 아수업이라고 그러죠. 아수업은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수업으로 문자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변을 잘 와요. 저도 뭐 어떤 제가 문학 예술보좌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를 쓰다가 좀 더 잘 쓰려고 한번 어떻게 이런 분야 시를 한 편 써주세요 하면 또 시도 써와요. 너무 참 대단한 사회입니다. 유튜브 시대 또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를 제가 실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니까 더구나 충현교회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사이버대 총장도 하셨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장로님은 제가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개설까지 해주셨어요. 너무나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개설하고 났더니 한 3년 되니까 바로 1000명에 4000명, 400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구글에다 신청을 했더니 구글에서 파트너로 승인이 났어요.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벌써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구독자가 5만 5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구독자가 늘고 무슨 거기에서 광고 수익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 세계 유튜브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좋은 이제 컨텐츠를 올리면은 세계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요. 외국 사람들이 아주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그러고 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해서 저의 박완신 TV 이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권익을 위해서도 이런 디지털 행정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고 발표한 걸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및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여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제정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 및 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챗 GPT 4 지금 5가 나왔죠. 또 문자 음성 답변, 아수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디지털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권익을 위해서. 또 캡컷 앱 활용해서 사진 영상 이런 것들 또 감상하는 것. 또 사진 저도 이제 이걸 또 캡컷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유관된 그런 사진들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든다면 제 양력에 관련된 사진들을 쭉 해서 한 5장 정도, 또 심지어는 많은 거 10장, 20장 정도까지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음악과 함께 찍고 동영상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걸 하면은 사진 선택을 하고 또 찍은 사진 결과에서 찾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면은 이것이 또 이제 한 유튜브의 하나의 컨텐츠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올리면은 바로 그냥 조회수가 굉장히 빨리 느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디오 음악 할 때 이제 잘 선택을 해야죠. 피처 아주 그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상단 우측에 또 내보내기 할 때 하단에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또 다음 클릭 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갤러리에서 영상 찾아서 이제 유튜브에서 또 올려서 틱톡에 함께 공유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됐구나.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참 너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돼서 저는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앱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디지털 시대 또 유튜브 시대 우리가 과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필수 기술 습득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AI 활용법, 챗 GPT, 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협업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필터링,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짜 뉴스를 하면은 또 그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가짜 뉴스를 안 죽은 사람도 죽었다. 유명 인사들 뭐 어디가 아파서 쓰러져 있다. 이 도대체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제가 유튜브 강령에 대해서도 한번 제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공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바른 얘기, 저는 절대로 제 유튜브에서는 공정하고 바른 얘기,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그 어떤 근인 얘기라든가 무슨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또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그런 가짜 형식 또 남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형식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사회 통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디지털 디자인 마케팅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폭넓은 지식을 결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뭐 헬스케어, AI 뭐 여러 가지까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폭넓은 지식,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법률 행정을 전공해서 이제 공직 생활도 했고 또 교수 생활도 했기 때문에 또 사이버대 총장으로서 지도자를 또 했기 때문에 하나의 리더십 이론까지도 제가 전부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 조직 문제, 또 제가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 문제, 제가 또 국가 전문 자격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 부동산 문제, 또 토지 보상 문제, 기타 경영 컨설팅 문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률 행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제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문학을 또 하게 됐어요. 관동대 법경대학 북한학과 교수로 있을 때는 마침 거기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방송 계통의 그 실장급으로 있을 때 아주 작가들이 한 20여 명 있었어요. 그 전문 분야의 작가들입니다. 소설가, 수필가, 시인들. 그 시인들이 글을 써오면 제가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KBS, MBC, SBS라든가 이런 데 바로 내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작가로 있던 한 분이 제가 관동대 교수로 부임해서 강릉에 가실 때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저때 식사 시간에 딱 식당에서 만났어요. 실장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관동대학 교수로 왔다, 법경대학.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뭐 하여튼 관동 8경을 다 구경시켜주면서 자기가 그쪽이 잘하니까 거기 수산업 무슨 협동조합 조합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구경시키면서 저를 하겠다. 시간만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는 좀 이렇게 물론 뭐 9시간 전임 교수는 해야 되니까 또 3일간의 그걸 배정을 해가지고 했고 월, 화, 수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목, 금은 원래 이제 그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거기 강릉에다가 우리 대학 앞에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대로 거기에서 자면서 제가 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꼭 내가 강의 끝나면 저녁에 데리러 오고, 그렇게 시간 나면 막 판독팔경을 전부 구경시켜주면서 경치가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나한테 서서 이제 얘기를 해요. 유혹을 하더라고요. 아, 박사님 같은 분이, 교수님 같은 분이 꼭 문단에 등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그때 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문학은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도 썼고, 또 중고등학교 때 연극 영화 그때 한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잘할 때는 어쩌다 한번 보면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영화를 전부 시나리오로 썼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썼던 기억이 있고, 또 선생님들 강의하는 것도 저는 전부 노트에 필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이제 있어서 제가 써서 했더니 바로 문단에 시하고 수필하고 등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냈지만 시집 수필집도 한 10여 권 냈습니다. 대학 교재가 그렇게 그때는 출판 한 번 하면 막 몇만 권씩 팔려나가더라고요. 각 대학에서 교재로 북한행정론, 북한학개론, 신북한학, 북한경제와 경영, 또 기독교 계통의 이제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론, 또 교행정론, 교회정치론, 다 신학대까지 교재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참 제 책을 보고 아주 선교사가 된 분들, 또 목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 활동을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바로 충남 도청 소재지인 홍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증 겸 강의를. 그래서 이제 복지기관입니다. 바로 사회복지기관을 담당하는 복지사들도 많이 와 있고, 또 이제 한 교회에서 했는데 몇백 명이 왔어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간증을 하고 났더니 그때 이제 소개하는 분이 저를 관동대 법정대학 교수, 또 세계사이버대 총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사이버대 총장을 나왔대요.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사이버대학을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공직이 한 30년 하다 보니까 고급 공무원으로 또 퇴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선교사역, 복지선교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거 하면서 저에게 이제 자기가 그 공원에 기독교 문인들 시비를 세운 게 있으니까 공원에다가 제 시비를 세우고 했다 해가지고 생명길 꿈꾸며, 바로 이것은 제가 우리 소망교회 목회의 비전인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성령의 교회, 이 의미 담아 쓴 시인데, 최영섭 선생이, 그림문학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제 곡을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도 최영섭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최영섭 선생이. 그리고 비둘기 작곡한 분이 3곡, 또 가요 작곡한 분이 1곡, 이렇게 해서 16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이제 거기다 시비로 세워주더라고요. 세웠으면 기독교 문인, 거기에 윤동주 시인도 있고 정지용 시인,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시인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소엽 시인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대학을 총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가나 또 만나게 되고, 전국적으로 외국에 가도 또 그렇게 만나게 되고, 어느 도시 가나 또 기관장들이나 또 제가 법률행정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고 반가이 맞이해 주는 모습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지털 시대, 사이버 시대, 우리가 또 이제 상당히 SNS라든가 디지털 이런 것도 잘 활용해야 되지만 정신적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 주일에 스크린 없는 날 지정해서 오프라인 활동도 해야 됩니다.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사실 온라인 시대에 책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요새 그냥 유튜브에 젖어가지고 책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저는 그래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또 산책도 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봅니다. 또 AI 활용해서 심리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AI 챗봇으로 스트레스,
점검을 좀 해보고 잘 관리해야 된다. 또 미래 대비한 학습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미래 대비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매년 1개 분야 또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적 판단도 잘해야 된다.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죠. 개인정보 보호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저작권 침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해요. 제가 작사한 곡이 벌써 한 16곡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성악가들이 다 불러나갔습니다. 성악 교수들이. 그리고 예수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또 KBS 아트홀 등 여러 곳에서 불려나갔기 때문에 그 음악을 저는 시 한 편을 낭송하더라도 신앙송을 하더라도 배경음악으로 넣기 때문에 하나도 저작권에 걸릴 일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사이버 시대에 창조적이고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를 결합해야 합니다. 디지털 창의성도 발휘해야 됩니다. AI 도구를 활용해서. 그리고 블로그 컨텐츠를 초안은 미리 작성해 가지고 아주 잘 AI가 제안한 키워드도 기반으로 해서 잘 이렇게 한번 보면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이게 될 수 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디지털 시대 성공 행복, 이것도 제가 AI에 아수업에 한번 물어봤어요. 디지털 시대의 성공 행복 전략이 뭐냐 하니까 몇 가지를 또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제 주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 이런 실험도 해야 되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통찰하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 또 유연한 역량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유연한 역량 개발.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실패 사례 분석을 해서 또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요즘에 쇼츠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남의 어떤 그 음악 같은 걸 한번 할 때 원래 1분 이내로 제작을 할 때는 쇼츠도 음악을 넣을 때 저작권을 걸리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요즘에는 1분 이내도 저작권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빨갛게.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음악은 함부로 1분 이내 거 쇼츠도 활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 브랜딩 또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리더십을 바로 가져야 된다. 저는 리더십 이론에도 이제 많이 그 강의를 하고 우리 행정학의 중심이 또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조직관리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론, 또 재무관리, 인사관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에서 항상 강조한 것이 3S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돼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우리가 지식도 가져야 돼요.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한 그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한 성공 비결 4대 덕목이 있습니다. 4대 덕목 중에 4대 덕목이 뭐냐 하면은 지능, 지식, 기술, 자세 4가지를 듣는데 자세가 성공의 97%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세가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 디지털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시라고 해서 인간관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유튜브를 하더라도 콘텐츠도 좋아야 돼요. 남을 존중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이런 인터넷 콘텐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것도 하면서 윤리적인 생성형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 강령.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윤리 강령에도 나옵니다만 절대로 정직하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50개 정도 글을 형성해서 광고 수익도 올려야 된다 하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 하는데 무슨 광고 수익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벌써 5만 몇천 명, 5만 5천 명이 넘어가니까
뭐 수익도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수익이 뭐 꼭 저는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것도 좀 들어오면 좋죠. 뭐 들어오면 또 남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아서 AI 활용법을 잘 활용하고 생산성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합적인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냥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거는 뭐 구독해서 잘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유튜브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월 뭐 그렇게 뭐 10만 뷰, 뭐 수십만 뷰 달성을 하면은 전자책 출간으로 해서 수익도 타각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요즘에 전자책도 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디지털 시대는 변화 속도가 빠르지만 적응력이 기회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도구를 자신의 목표에 맞게 잘 활용해서 바로 창조적 변동 역군으로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지털 시대 성공 행복,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